2011년 8월, 욕망이 꿈틀대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 그 시끄러운 곳에서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단아한 여자가 수찬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런데 처음이라 무서워서요. 그쪽도 억지로 끌려오신 것 같아서 자신을 김세아라고 소개한 그녀. 수찬 씨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검소한 옷차림, 봉사활동이 취미라는 고운 심성, 수찬 씨의 부모님조차 하늘이 내린 며느리감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어머니, 저는 수찬 씨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만난 지 6개월. 수찬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요. 자기야, 내가 받은 그 아파트. 오늘 계약금 안 넣으면 날아간대. 우리 신혼집이잖아. 알겠어. 세아 씨, 근데 입금 계좌가 왜 친구 이름이야? 박은지, 내가 신용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하면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 은지는 내 친자매 같은 친구야.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녀의 눈물 한 방울. 수찬 씨는 의심을 거두고 자신의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합친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낸 다음 날, 거짓말처럼 그녀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세아 씨. 김세아. 그녀가 일한다던 회사도, 그녀가 살던 집도 확인해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저 이 사람 모른다니까요. 제 주민번호가 왜 거기 있어요? 경찰이 찾아낸 김세아는 수찬 씨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주민번호도. 그녀는 타인의 인생을 훔쳐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 6개월 동안 사랑한 그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수찬 씨의 절규 뒤로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전문꾼이네. 작정하고 신분 세탁했어. 형사님, 돈 보낸 계좌 있잖아요. 박은지. 그 여자는 알 거 아니에요. 김세아는 가짜였지만 돈이 들어간 계좌는 진짜였습니다. 수찬 씨의 마지막 희망. 박은지. 경찰은 즉시 계좌 추적과 주소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갑시다. 경찰이요? 1억 5천만 원 사기라니요? 전 그런 큰 돈 만져본 적도 없어요. 박은지 씨는 수찬 씨를 보자마자 펄쩍 뛰었습니다. 김세아라는 이름도, 결혼 사기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 그때 형사가 범인의 사진, 가짜 김세아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자? 수진인데? 최수진 언니. 박은지 씨의 기억 속 그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댁에서 쫓겨나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길거리에 나앉은 비운의 여인. 은지 씨. 나갈 데가 없어.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신불자라 통장도 못 만들어. 흑흑.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박은지 씨는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언니, 내 명에 써. 이걸로 통장도 만들고 폰도 개통해. 박은지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지 씨의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고 대포 통장을 개설해 수찬 씨 같은 남성들을 사냥하고 다녔던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지 씨는 배신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찬 씨 앞에서는 참한 현모양처 김세아, 은지 씨 앞에서는 쫓겨난 싱글맘 최수진. 한 사람이 두 개의 얼굴로 두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결혼 사기꾼이 아니다. 신분을 세탁하며 살아가는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경찰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남자가 저 죽이려고 해요. 수찬 씨의 돈을 들고 사라진 지 1년 후, 그녀는 동두천의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동거남이 지갑에 손을 대는 그녀를 의심하자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명수배자인 것도 잊을 만큼 그녀의 감정은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하니까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 없어요. 그냥 신고 취소할게요. 집에 갈래.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던 여자가 신분증 얘기가 나오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합니다. 베테랑 경찰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신고 취소하셔도 신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름이랑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박은지예요. 77년생. 그녀는 습관처럼 훔친 이름 박은지를 댔습니다. 하지만 전산조회 결과 사진과 실물이 달랐습니다. 본인 아니시죠? 지문 대보세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그녀의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 위에 올렸습니다. 당신 장서희지? 당신 지금 존속살해 혐의로 수배 중이야. 체포해. 모니터에 뜬 죄명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속살해. 부모를 죽인 폐륜 범죄, 단순 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대한민국 경찰이 1년 넘게 쫓던 1급 지명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식은 즉시 수찬씨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팀에도 전해졌습니다. 뭐? 김세아를 잡았는데. 그게 장서희라고. 수찬씨를 속인 김세아, 은지씨를 속인 최수진, 그리고 부모를 죽이고 도망친 장서희.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라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녀가 왜, 어떻게 부모를 죽였는지 그 끔찍한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2010년 9월 서울 수유동, 장서희는 어린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요즘 통 잠도 못 잔다며? 이거 한 잔 마시고 푹 자. 딸이 따라주는 술 한 잔. 어머니는 그게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물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술을 마신 어머니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서희는 곧바로 자신의 딸을 안고 안방이 아닌 현관과 가까운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담배 피우시니까 애한테 연기 가면 안 되잖아. 그것은 훗날 경찰에게 둘러댈 완벽한 핑계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엄마가 안에 있어요. 새벽 2시, 집을 삼킬 듯한 화마가 덮쳤습니다. 장서희는 딸을 안고 창문으로 탈출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방에 있는 어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발화 지점은 안방 침대입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잠드신 것 같군요. 현장에서 발견된 건 특이한 담배 모양 라이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어머니의 실수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장서희의 계획대로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혈액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스스로 잠에서 깰 수조차 없었던 상태. 그리고 장서희는 어머니가 죽자마자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엄마, 운전자 보험 있지 않았나요? 사망보험금 나오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망보험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살인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겐 두 번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장서희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태어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효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때와 달리 아버지 앞으로는 상해 사망, 시고액이 나오는 보험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로또였습니다. 네, 상담원님. 아버지가 만약에요. 실수로 어디서 떨어지시거나 해서 돌아가시면요. 그게 상해 사망 맞나요? 보험금 전액 나오는 거 확실하죠? 사건 며칠 전, 그녀는 보험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병사나 자연사로 처리되면 안 됐으니까요.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가장 확실한 추락이었습니다. 2011년 2월의 어느 새벽, 아파트 화단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원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거동조차 힘들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던 노인이 어떻게 스스로 그 높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갔을까요? 아버지가 흑흑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베란다에서 피우시다가 그만. 현장에는 그녀가 미리 뿌려둔 담배꽁초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가족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다 균형을 잃고 실족사함. 그녀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불타 죽고 5개월 뒤에 아버지는 떨어져 죽고. 근데 딸은 멀쩡하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험금 청구 내역을 조사하던 형사의 눈에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부모의 죽음 뒤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고 그 끝엔 항상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잡으러 갈 시간입니다. 아니, 서류 다 냈잖아요. 아빠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심사 중이에요. 아버지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상주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보험사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1억 원이 언제 입금되느냐였습니다. 저기요, 만약에요. 아빠가 베란다에서 실수로 떨어지면 그거 상해 사망 맞죠? 100% 나오는 거죠. 고객님, 사고 3일 전에 이미 추락사를 가정하고 문의하셨네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녀의 치밀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난간 높이가 1m 20cm야. 성인 남자 배꼽 위라고. 근데 피해자는 폐암 말기에 혼자 걷지도 못했어.
그런 노인이 담배 피우겠다고 턱걸이에서 여길 넘어갔다고? 말이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추락, 누군가 들어서 던지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연쇄살인이야. 돈 때문에 부모를 둘 다 죽였어. 어머니 사건 때 확보했던 졸피뎀 검출 기록과 아버지 사건의 수상한 보험 문의, 모든 정황이 장서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낌새를 챈 장서희. 그녀는 보험금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서희로 살면 잡혀. 다른 이름이 필요해. 그렇게 그녀는 야반도주를 감행했고 자신의 이름을 버린 채 전국의 나이트클럽과 남성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수찬 씨가 만난 가짜 김세아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치사량의 수면제가 나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베란다를 넘어가. 내가 밀었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잠 안 온다며 스스로 드신 거고, 아빠는? 저도 몰라요. 제가 부모를 죽일 년으로 보여요. 흑흑,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를 우연과 사고라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직접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 없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눈앞에서 존속살해 용의자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증거 찾아서 다시 온다. 하지만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거남 고 씨와 술을 마시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기야? 사실 그거 내가 했는데 그냥 툭 미니까. 냥 가고 불 지르니까. 활활 타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악마의 속삭임. 그것은 단순한 술주정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자백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했는데. 라고요. 그때 그 여자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다고요. 경찰은 동거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전에 들은 말, 전문 증거일 뿐. 그녀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효력이 약했습니다. 확실한 한방,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장서희는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운이 좋았어. 하지만 두 번은 안 통해 그녀는 알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증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경찰이 재수사를 준비하던 그때 장서희는 상상조차 못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망치기는커녕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이 저를 살인마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저도 몰라요. 소방서에서도 담뱃불 때문이라는데 아빠도 그래요. 암 걸린 아빠 수발든 게 죄인가요? 제가 부모님을 왜 죽여요? 제가 그렇게 나쁜 년인가요? 흑흑,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불쌍한 여자를 잡는다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뻔뻔한 여자 좀 보게. 방송 나와서 쇼를 해. 남의 이름 훔쳐서 결혼 사기치고 부모 죽여서 보험금 타려던 여자가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형사들은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여론이 그녀 편으로 돌아서면 수사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기계조차 속였습니다. 방송 출연 후 이어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부모님을 살해했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놀랍게도 진실, 반응. 그녀는 리플리 증후군처럼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방송이고 거짓말 탐지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내연남 진술, 보험 사기 정황, 타인명의 도용 증거 다 모았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이 여자 영영 못 잡습니다. 기소해 주십시오. 경찰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 하지만 장서희는 그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보강 수사 끝에 드디어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피의자 장서희. 기소 의견으로 소환합니다. 이제 그녀가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환장이 그녀의 주소지로 발송된 그 순간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번 판은 끝났어. 다시 리셋해야지.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을 태우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장서희, 나와. 없어.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방바닥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을 비웃듯 타다 남은 가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곳에서 발견된 것은 수십 장의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김세아, 최수진, 박은지, 우리가 알던 이름 외에도 그녀는 수많은 타인의 인생을 훔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대한민국에 장서희란 여자가 있기는 한 거야. 기소 중지. 잡을 때까지 사건을 멈춘다는 소리잖아. 피의자의 소재 불명.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장서희는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우리 곁 어딘가에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서희가 사라진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그 웃는 얼굴이 이대우 형사의 수첩 가장 앞장에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정지되었고 추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또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훔쳤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성실한 직장 동료, 혹은 당신이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니, 나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명예 좀 빌려줄 수 있어. 만약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중독이에요. 그 여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으며 웃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부모가, 또 다른 남편이 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타인은 그저 숙주일 뿐이니까요. 장서희를 아시는 분, 혹은 신분을 숨기고 타인의 명의로 살아가는 수상한 여성을 목격하신 분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숨바꼭질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가면 뒤에 숨은 살인마, 장서희. 우리가 그녀를 잊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화 극장 가면의 살인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